다음 문제 6번입니다. 시화나수소의 품명, 증기비중, 화학식 지정수량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화나수소는 사류고요. 사류의 일석유류 수용성입니다. 지정수량이 400리터이다 보니까 품명, 화학식 지정수량이 한 번에 구해지죠. 그 화학식은 HCn입니다. HCN. 그래서 품명을 쓸 때는 제1석유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뒤에 수용성이나 비수용성은 품명이 아니에요. 그냥 1석유류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지정수량은 400리터.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안 쓴다던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화학식이 HCn이면 이거 가지고 증기비중을 구할 수 있죠. 자, 증기비중 굉장히 많이 나와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증기비중 구하라 하면은 29분의 분자량을 해주면 됩니다. 자, 29분의 H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니까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0.931이 나오고요. 반올림 했을 때 0.93. 자, 이때 단위는 없습니다. 자, 계산 문제를 자신 있게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단위가 헷갈려서 시간을 쓰거나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단위 없는 것들, 위험도, 증기비중, 소요 단위. 자, 이거 3개는 단위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 7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을 찾는 건데요. 분자량이 몇이고 지정수량이 1000리터인 제2석유류이다. B점이 몇이고 인하점이 32도씨이다. 에틸벤젠을 탈수소와 처리하여 얻을 수 있다. 자, 같은 회차에 아까 에틸벤젠 나왔죠. 지정수량이 1000리터인 이석유를 가지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힌트가 약하기 때문에 에틸벤젠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에틸벤젠은 벤젠에 에틸, C2H5가 달린 이런 분자예요. 에틸벤젠의 친척은 메틸벤젠, 톨루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1석유류고, 여기에서 탈수소와 처리했다는 것은 수소를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 2개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벤젠에 C가 2개, H가 3개인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똑같은데 다른 식으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분자를 우리는 이석유의 1000리터인 비수용성 물질 뭐가 있냐면 2000 등경 스틸 크실 클로로. 자, 여기서 등유나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은 분자식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스틸렌, 크실렌, 클로로벤젠에서 크실렌이나 클로로벤젠은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분자식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 스틸렌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스틸렌이에요. 크실렌은 CH3가 2쪽으로 달린 거, 클로로벤젠은 CL이 달린 것을 얘기하는데 스틸렌 이렇게 쓰셔도 되고 C2H3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위험물이 스틸렌이고요. 이 스틸렌이 에틸벤젠을 탈수소와 처리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화학식을 쓸 때는 구조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C가 6개, H가 지금 여기 짝대기 말고는 나머지가 없죠. 이 없는 상태가 수소가 달린 거기 때문에 H 5개, C2H3가 되겠고, 명칭은 스틸렌입니다. 자, 위험 등급은 이석유류만 있으니까 이석유류만 보더라도 이거 2개 못 써도 위험 등급은 쓸 수 있죠. 자, 특수이나물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석유류, 동식물유류 중에서 특수이나물이 1등급, 1석유류 알코올이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이니까 위험 등급이 3등급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의 반복이었어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기출문제를 모두 공부를 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3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지워주세요. 2021년도에는 5점짜리였고 이 이전에 옛날 문제에서는 3점짜리 문제였는데, 기출문제에서 반복된 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 출제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틀리더라도 60점은 충분히 넘습니다. 대신 그 문제가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개씩은 맞춰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끝까지 답을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쓰고 이제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NaHCO3가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자, 이게 분해가 되면 Na2CO3. 왜 여기에 2가 붙는지는 그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CO2H2O가 있는데 이것도 화학 반응식이다 보니까 미정계수법 하셔야 됩니다. 미정계수법을 할 정도로 복잡한 계수는 아닌데 앞에 2가 들어가면 돼요. 미정계수법 해도 2가 나와요. 그래서 분말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마치 화학식처럼 외우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앞에 2를 안 쓰고 뒤에 것만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에 숫자 1개 차이지만 부분 점수도 없이 아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미정계수법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자, 나번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책하고 풀이를 다르게 할 건데 책에 있는 풀이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이 방법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이만큼이 발생되었다면 탄산수소 나트륨 몇 킬로그램인가 이런 식으로 리터나 세제곱미터가 아닌 그램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질량을 구하고 분자량 비율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이전 기출문제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서 킬로그램을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질량을 구하는 거지만 똑같아요. V는 PM분의 WRT 요걸로 정리를 할게요. 자, 웬만한 문제라면은 PMWRT를 구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V 값이 나오겠지만 지금 문제는 PMWRT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값이 200세제곱미터로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입했을 때 V는 200세제곱미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하죠. 이산화탄소가 이만큼이 나왔대요. 그거를 뭘로 바꾸래요?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바꾸래요. 이산화탄소가 CO2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NaHCO3죠. CO2가 1개 나올 때 탄산수소 나트륨은 2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 기존에 하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같은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질량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22.4m 세제곱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리터로 돼 있다면 여기는 숫자는 그대로 22.4리터분의 분자량 g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해야 되는 답이 질량일 경우에 22.4분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22.4분의 구해야 되는 그 물질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NaHCO3죠. 그러니까 NA가 23이고 H가 1이고 C가 10이고 16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이거 그 상태로 계산기에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거 했을 때 바로 1500으로 딱 떨어지게 값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는 1499점 뭐뭐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비례식으로 풀었을 때 그런 거고요. 1500이고 이거는 소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책에 있는 풀이가 더 이해가 쉬우신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그램 또는 킬로그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겠다 하시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22.4분의 분자량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풀이 과정이 틀리다고 해서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이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9번이고요. 황린의 동소체인 이류위험물. 자, 지난 회차에는 정린의 동소체인 황린 이렇게 됐는데 황린과 정린은 헷갈리기도 쉽고 관계도 많아서 항상 동소체 관계라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원소가 동일한 분자라는 뜻이에요. 황린이 P4고 정린이 P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260도씨에서 가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명칭은 정린이 되겠고요. 자, 황린을 이용해서 정린을 만드는 방법은 260도씨에서 가열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더 정확한 답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260도씨로 가열하여 분해,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는 걸 연습하세요. 자, 공기 차단한 상태에서 260도로 가열하여 분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물질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는 거니까 정린이 연소했을 때를 쓰는 거죠. 자, P가 O2랑 만나면 P가 O랑 만나서 P가 플러스 5, 5가 마이너스 2 되기 때문에 P2O5의 이런 오산화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미정계수법은 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쓰는데 전부 다 육류위험물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육류위험물인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할로겐건 화합물. 자,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 중에 고르면 됩니다. 육류 하면은 딱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피부 접촉 시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 일어난다. 크산토프로테인은 질산이 프로테인. 여러분 요새 뭐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프로틴 뭔지 아시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산을 만났을 때 노랗게 변하는 현상, 황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크산토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백질이 있는지 검출할 때 쓰이는 시험 방법인데요. 그래서 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가 단백질이고 질산이 닿으면 노랗게 변해요. 자, 물질명은 질산, 분자식은 HNO3 하면 되겠고, 가열 폭발 시 우려가 있고 물과 반응하여 발열한다. 증기 비중은 3.46이다.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자체가 뭐 가열 시 폭발 우려 있고 물과 반응한다는 게 공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적인 힌트가 이게 됩니다. 자, 근데 증기 비중이 3.46이다 하면은 막막하신가요? 증기 비중은 굉장히 친절한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위험물의 분자식을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29로만 나눠주면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산은 HNO3고 과염소산은 HCl5고 과산화수소는 H2O2. 이걸 가지고 29랑 나눈 값을 그 책의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산의 값, 과염소산의 값, 과산화수소의 값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염소산이 3.47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걸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 쓰고 증기비중 구하는 것까지 여러 번 출제됐던 옛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추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11번에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을 쓰시오. 혼재라는 단어만 보이면 423, 524, 62를 쓰시면 되겠고, 대신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오늘은 불가능한 것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류 위험물은 몇 류랑 가능하냐면 이류는 일단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4류랑 5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죠. 자, 5류의 경우에는 2류와 4류 가능하고요. 6류의 경우에는 1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에 없는 다른 위험물들이겠죠. 자, 1, 2, 3, 4, 5, 6 중에서 없는 숫자가 1, 3, 6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1, 2, 3, 4, 5, 6 중에 없는 숫자가 1, 3, 6입니다. 자, 세 번째에서 없는 숫자는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숫자만 이렇게 1, 3, 6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이렇게 정성껏 나의 간절함이 보이도록 이렇게 답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정수량의 10분의 1 초과인 경우이다. 이 기준도 어쩌면 뭐 문제를 꼬아서 낸다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숫자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12번 제2류 위험물에 대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법령에서 이렇게 빈칸을 뚫는 경우가 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필기에서 실기로 넘어온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필기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이제는 써야 됩니다. 자, 인화성 고체의 대표적인 위험물은 우리 위험물 표에도 있는 고형 알코올입니다. 뭐 피자집이라던가 뭐 이런 쭈꾸미집 이런 데 가면은 음식이 식지 않게끔 밑에 놔주는 그게 고형 알코올이에요. 양초가 아니에요. 자, 인화점이 섭씨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말하고요. 가연성 고체는 화염에 의한 위험물의 기준하고도 같은데, 발화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기능사가 어려워진다면 불순물은 무엇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불순물에 대한 거 책 해설에 있고요. 산업기사에서는 불순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기능장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뒤에 불순물은 수분 또는 활석에 의한다.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보통은 이렇게 빈칸이 5개 정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필답형은 한 문제당 5점이기 때문이에요. 한 개 맞추면 1점씩 주려고 칸을 5개 뚫는 거라서 5개 다 맞춰야 정답이 아니니까 부분 점수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